안녕하세요. 헬스하는 백수 헬슈양입니다. 자, 오늘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분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아나볼릭과 안드로게닉 비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나볼릭,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 동화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안드로게닉, 남성화를 말하죠. 그러니까 단백 동화 비율 대 남성화를 야기하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스토스테론은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테스토스테론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윈스트롤 같은 경우는 6에서 10, 난드롤론이라고 불리는 이 스테로이드는 11입니다. 그러니까 이 윈스트롤은 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아나볼릭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남성화 부작용을 일으키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스테로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드롤은 더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나볼릭 비율이 1보다 높은가? 그러면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불리고, 안드로게닉 비율이 높은가? 그러면은 안드로게닉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안드로겐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안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하나랑 안드로겐 스테로이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호르몬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호르몬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분자 구조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자, 두 번째 호르몬이 DHT라고 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가 난드롤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경구제이냐 주사제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경주마의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퀴포이즈라는 이런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퀴포이즈의 경구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디아나볼이 있습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졌지만 하나는 주사제, 하나는 경구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분류 기준 호르몬에 의한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테스토스테론도 당연히 있고, 볼데논, 이퀴포이즈, 디아나볼, 튜리나볼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이렇게 있고, 난드롤론 이렇게 된 거는 난드롤론으로 만들어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들어도 모르시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테스토스테론 특성을 총 5개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중 3가지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4번째, 5번째 특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번째 특성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방향 조카가 될 수 있다는 그 특성입니다. 자, 방향 조카가 무엇이냐? 여기 보이시는 게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로마테이즈라고 되어 있고, 이게 한국말로 방향조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방향조카가 되면은 에스트라디올로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테스토스테론은 몸속의 일부가 방향조카가 되어서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스트라디올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에스트라디올은 당연히 여성화 작용을 하겠죠. 이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방향조카 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 방향조카 효소는 신체 생식선, 뇌, 지방 조직, 태반, 혈관, 피부, 뼈, 자궁 내막, 자궁 유섬유, 유룩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지방 조직입니다. 지방 조직. 왜 지방 조직이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지방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한 20%?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토스테론을 몸속에 투여를 했을 때 방향조카 효소가 너무 많아서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로 바뀌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성장애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여성화 부작용을 겪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그 아로마테이즈 활성 증가 요인, 방향조카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만, 인슐린, 성선 자극 호르몬, 술 등이며, 술도 마시면은 여성화가 너무 잘 됩니다. 감소 요소는 프로락틴, 항뮬러리안 호르몬,
흡연 등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아로마테이즈 방향 조카를 줄이기 위해서 흡연을 뭐 하루에 3갑씩 하겠다, 이런 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특성 5번째, 5알파 환원 효소. 테스토스테론은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될 수 있음. 근데 이 DHT는 앞으로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DHT라고 하겠습니다. 이 DHT는 테스토스테론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용체 치료력을 내며 테스토스테론은 DHT에 비해 5배 이상의 수용체 리돈을 지닌다. 무슨 뜻이냐면은 DHT가 테스토에 비해서 수용체와 훨씬 더 잘 결합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은 DHT가 테스토에 비해서 훨씬 더 수용체에서 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 테스토보다 DHT가 훨씬 더 강력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 5알파 환원 효소는 주로 두피, 모낭, 전립선, 중추신경계 등에 분포한다. 사실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테스토스테론이 그 두피에 가면은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서 DHT로 변환된 후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탈모가 발생합니다. 자, 물론 DHT만이 두피에서 탈모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DHT가 굉장히 남성화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란 뜻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 DHT는 방향 조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방향 조카가 되려면은 테스토스테론이 그 방향 조카 효소를 만나서 에스트라디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DHT는 이미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5알파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방향 조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DHT의 특성, 단점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특정 영역에서 남성화 부작용을 야기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특히나 피부나 두피에서 이 DHT가 크게 작용을 해서 남성화 부작용을 많이 야기합니다. 피부로 가면 뭐다? 그 여드름이고, 두피에 가면은 탈모, 뽁뽁뽁 머리 빠지는 거. 자, 두 번째, 순수한 DHT는 골격근 조직의 수용체에 도달하기 전에 안드로스테인 다이올이라는 비활성 물질로 변환되어 낮은 아나볼릭 효과를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테스토스테론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했으니까 DHT가, 얘네가 골격근에 가서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근성장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DHT는 근 조직에 도달하기 전에 이 3알파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탈수소 효소라는 애를 만납니다. 이 만나서 안드로스테인 다이올이라는 비활성 물질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 DHT는 골격근에 도달하기도 전에 비활성화돼서 골격근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요약하면은 DHT는 남성화 부작용만을 일으키고 골격근 증가 효과는 거의 없네? 그럼 얘는 엄청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장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DHT는 중추신경계의 조직화와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근성장과 관련이 있느냐? 트레이닝에 신체를 적응시키고 근육 조직의 신경 말단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DHT가. 그런 식으로 근성장을 또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경세포 내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했을 시 테스토스테론 수용체 결합물과 DHT 수용체 결합물이 다른 유전적 형질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수용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도 어떤 한 수용체 결합을 하고 DHT도 똑같은 종류의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과 DHT가 결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종류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수용체와 결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분들 신체에 테스토스테론이 수용체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실험을 말씀드리면은 피나스테리드라는 탈모 방지용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무슨 효과를 내냐면은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두피에서 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게 하는 약인데, 이거를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운동선수에게 썼더니
근성장과 근력 상승 효과가 살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몸속에 DHT를 생성하는 것을 차단을 했더니 근성장에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DHT는 근육 조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나 근성장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자연적으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인 난드롤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드롤론은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로 방향족화되는 과정에서 잠시 나타나는 대사산물이다. 자, 아까 여기 설명드린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로마테이지가 되죠. 방향족화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잠시복하고 나타나는 게 난드롤론이란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소량만 존재한다. 두 번째, 19번 자리에 탄소 원자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테스토스테론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자, 다시 분자 구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테스토스테론이고 이게 난드롤론입니다. 이 두 개 분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19번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다르죠? 여기는 수소가 붙어있고 여기는 없죠. 자, 이게 난드롤론과 테스토스테론의 차이입니다. 이 자그마한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드냐? 자연 상태로는 가장 아나볼릭 비율이 높은 스테로이드 12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유는 5알파 환원이 되어 디하이드로난드롤론이 되면 그 힘이 더 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테스토스테론은 5알파 환원이 되면 DHT로 돼서 더 힘이 강력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난드롤론은 5알파 환원이 되면은 오히려 그 힘이 더 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나볼릭 효과는 그대로 있으면서 남성화 작용은 훨씬 더 떨어지니까 아나볼릭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난드롤론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전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테스토스테론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테스토스테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족화가 되고 DHT로도 변환이 되며, 정확하게 말하면 DHT는 아니죠. 만약에 여기 보이시는 메탄드로스테놀론이 5알파 환원이 된다 하면은 디하이드로 메탄드로스테놀론이 되는 겁니다. 방향족화되고 5알파 환원도 되는 이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 얘는 예외입니다. 예외. 튜리나볼. 이 튜리나볼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FC 선수 존 존스가 도핑해서 걸린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디아나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얘는 특이하게도 방향족화가 되지 않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였냐면 방향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방향족화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족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여성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각은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기반한 이런 스테로이드를 꼽으면은 여성화 부작용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냥. 자, 다음에 난드롤론. 여기 보시면은 데카듀라볼린, 난드롤론 그 자체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아니죠. 투렌볼론. 얘네들은 다 난드롤론과 같은 특성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아나볼릭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수치를 조금 상승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프로락틴은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테로이드의 호르몬에 의한 분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경구제랑 주사제 다 다루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음 영상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경구제와 주사제 형태의 스테로이드를 알아보자. 알킬하와 에스테르와. 궁금하시면은 또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너무 재미없는 내용만을 다뤘는데 저도 재밌는 내용 너무 다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을 다루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초상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빠르게 기초상식부터 끝내고 재밌는 거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